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할 건데 최대 최소 그 내용이 조금 응용된 겁니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겠죠. 이 응용 파트는 뭐냐면 세 가지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치환하는 경우, 공통 부분이 있어서 치환하는 경우. 두 번째는 관계식이 주어지고 2차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 세 번째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만 하겠습니다. 치환되는 경우, 치환해야 되는 경우. 자, 이 내용은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바로 2학기 내용 수학하를 가게 되면은 합성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원래는 합성함수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보면은 좀 더 쉬운데 그거 모른다 하더라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가정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하는 걸.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는 치환을 하는데 치환 다른 문자로 대치한다라는 거죠. 이때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합성함수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이리저리 말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문제를 보는 게 빠르니까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x가 1하고 4 사이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는 2x 빼기 1의 제곱에 빼기 4에다가 2x 빼기 1에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에 x 범위가 1과 4 사이일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2x 빼기 1 여기 2x 빼기 1 공통 부분이 보이죠? 이때는 저걸 문자로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x 빼기 1을 t로 치환하는 겁니다. 이때 이 문자의 범위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는 2x 빼기 1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뭔가요? 이거 1차 함수죠. 1차 함수. 요 y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t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요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x축, x는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게 원래는 우리가 익숙한 거는 y축이죠. y축. 근데 y 대신에 t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t축이 되는 겁니다. 좀 생소하죠? 그런데 이제 고등부 수학에서는 이건 무조건 x축, 무조건 y축 이게 아니라 함수로 볼 때는 이게 만약에 a축일 수도 있습니다. b축일 수도 있고 아시겠죠? 이게 a축, b축일 수도 있어요. 문자는 바뀝니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x절편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이게 요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 그 상태에서 1에서부터 4까지라고 제한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1을 넣어보세요. 1을 넣어보게 되면 1 되죠. 그 다음 4를 넣어보세요. 4를 넣어보게 되면은 여기가 7 되겠죠. 그러니 치환된 문자의 범위, t의 범위를 구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이렇게 t축이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7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t의 범위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7까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바뀌고 요 함수식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y는 t제곱에 빼기 4t에 플러스 3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조건에서 이 함수를 봐야 되는데 이제 이 조건에서 이 함수로 보는 걸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되겠죠? 이해되죠? 치환하면은 t의 범위가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앞에서 앞 시간에 했던 이차함수 문제죠. 그래서 요걸 꼭지점을 찾아보게 되면 t 빼기 2의 제곱에다가 빼기 1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차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요 지점이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일 거고 t의 범위가 1에서부터 7까지입니다. 1은 2에서부터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떨어져 있는 거고 7은 2에서부터 5칸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요것만 찾으면 되죠. 7, 얼마인가요? 7 집어넣으면은 5제곱, 25에서 1 빼니까 24가 되겠네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 요렇게 보겠다. 그러면 최대값은 24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탁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빼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빼게 되면 25가 답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공통 부분이 보이면은 치환을 한다. 그러면 치환을 하게 되면 치환된 문자의 범위, t의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프를 그려서. 되겠죠? 자, 이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보세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요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t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해요.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보시면 여기서 t가 2일 때죠. 근데 우리는 요걸 x 값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 t와 x의 관계식이 보이죠, 여기.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x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그래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x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t가 7일 때 최대값 24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t자리에 7을 딱 집어넣으면 x가 4일 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x가 4일 때 최대값 24를 가진다라고 해야 정확한 겁니다. 끝까지 푼 거예요. 끝까지. 아시겠죠? 단순히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x가 얼마일 때 최대냐, x가 얼마일 때 최소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x와 t의 관계를 이용해서. 괜찮죠? 자, 이 문제는 지금 공통 부분이 1차식일 때입니다. 그럼 과연 저게 1차식만 있을 때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문제. 자,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중요하게 와닿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2차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 빼기 2배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2에다가 빼기 5. 이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똑같겠죠? 단지 2차식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얘와 얘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t로 치환해 주는 겁니다. 똑같죠? 그러면 x제곱에 빼기 4x에 플러스 2가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때 반드시 t의 범위를 구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t의 범위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y축이 t축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렇게 적으면 t는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 빼기 2의 제곱에다가 빼기 2가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은 2 콤마 마이너스 2예요. 꼭 지점이. 그럼 요렇게 해서 2 콤마 마이너스 대충 이 정도. 어? 그 그래프 요렇게. 이렇게. 여기 t축이에요. 여기 x축이고. 자, 그러면은 이 t가 가지는 최대와 최대치와 최소치를 먼저 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x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라고 제한되어 있네요. 자, 마이너스 1 여기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얼마죠? 7인 거 아시겠죠? 여기 마이너스 1,7 이렇게. 그 다음 3을 넣어보세요. 9 빼기 12에다가 더하기 3이죠. 그럼 얼마인가요? 0인가요? 그렇죠. 0이죠. 여기죠. 여기가 지금 3,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가 가지는 값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그죠?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 2,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은 t가 가지는 최대치는 쭉 올라가서 최대치는 7이에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최소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거 보시면 안 돼요. 0. 그죠? 자, 그러면은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7까지가 되고 치환된 문자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 요 함수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y는 t제곱에 빼기 2t에 빼기 5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문제를 푸시면 돼요. 요 문제를. 이 복잡한 거 보지 말고 이 복잡한 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바뀐 겁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한 번 더 구하시면 돼요. 자, 요 꼭지점 찾으면 어떻게 되죠? t 빼기 1의 제곱에다가 빼기 6 되겠죠? 괜찮죠? 그럼 아래로 볼록할 테니까 이렇게 그려서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6입니다. 그리고 범위 보세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7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는 1에서 그죠? 왼쪽으로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칸 떨어져 있고 7은 몇 칸 떨어져 있어요? 6칸 떨어져 있고 그럼 당연히 7에서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7 집어넣어 보세요. 36에서 6 빼는 거니까 7,30 되겠죠? 네? 되죠? 그러면 끝났으면 이거는 구할 필요 없죠,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하는 건데 얘는 볼 필요 없습니다.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6, 최대값 얼마? 30.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다 알아. 이렇게 되었으니까 답은 24가 돼야 되겠죠. 괜찮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치환하면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나와야 되고 그걸 요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죠. 여기서 한 번 더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최대 최소를 2번 구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되겠죠? 자, 세 번째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면은 조금 꼬아놨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y는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플러스 2x의 빼기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2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의 플러스 k 빼기 24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최대값이 6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는 겁니다. 뭔가 앞의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앞의 문제는 x 범위를 제한시켜주고 물어봤죠. 근데 여기는 이 문제에서는 어디에도 x를 제한시켜 놓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 똑같죠? 그럼 이걸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 그래서 t로 치환해 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이 되고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빼기 2가 되겠죠? 되겠죠? 그럼 요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아래로 볼록한 요런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그런데 범위가 제한이 없다면 x 값의 범위 제한이 없다면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최소한 마이너스 2보다는 t 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예? 아시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t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해야 되겠죠? 예? 그죠? 그래서 범위가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고 t의 범위가 나오고 이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2t 제곱에 플러스 12t에 플러스 k 빼기 24로 바뀌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이 6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최대값 맥시멈 6. 그때 k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2차 함수를 한 번 더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꼭지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마이너스 2로 묶어서 t제곱에 빼기 6t에 얼마 필요하죠? 9가 필요하고 9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플러스 k 빼기 24.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에다가 t 빼기 3의 제곱에다가 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마이너스 9에다 곱해서 꺼내야 됩니다. 18이 나오니까 k 빼기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꼭지점은 K3 콤마 그죠? 3 콤마 K 빼기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범위 제한되는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2는 3보다는 왼쪽에 있을 겁니다.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2 콤마 얼마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크거나 같다. 제한이 없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 쭉. 아시겠죠? 근데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 최대값이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최대죠? 제일 정점을 탁 찍는 거 요거. 그죠? 이게 얼마라는 소린가요? 이게 6이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K 값은 12가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고1 과정에서 보게 되는 내용인데, 자, 이제 정리하면서. 자, 보세요. 치환을 하게 되면 반드시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나온다.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걸 보게 될 겁니다. 또는 수1을 가게 되면 보게 될 식들입니다. 복잡하죠? 그죠? 이런 거 다루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 주는 거예요. 삼각함수입니다. 그럼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 주게 되면은 y는 t제곱 빼기 3t의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t의 범위만 여러분들이 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범위를 구하는 것은 그때 가서 공부하는 것.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x, 이게 로그 함수입니다. 수1에 바로 첫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로그 x를 t로 치환해 주게 되면은 y는 t제곱에 플러스 4t에 플러스 3이 되는데 로그 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 t의 범위만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수1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원리가 똑같죠? 복잡한 식이 들어가 있고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한다. 근데 치환을 하게 되면은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이거 안 하고 풀면은 바로 틀리겠죠? 그죠? 자, 꼭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